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3번째 시간으로 항소이유서 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이유서 포 유시민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양전야의 낯선 고장의 이벌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지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동안 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 특수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일생활을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의 재물력 당시 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 시절 뻗들이 관계한 유일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서 분실과 지역 보안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던 끝에 자신이 사상이 작용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곡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은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2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 불확지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광야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입적으로서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징 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잇따라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 제적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학생 복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업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도 정권은 녹화사업은 존재 아니 강제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며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언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국소수의 자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 폭거 이후 2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던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님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얼씬연스러운 법정 한기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 담장 아래서 눈물 짓고 계시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있지만 봄피곤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19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죄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혈성도 갖지 못한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과히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민주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버시어 동지인 고 김태원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에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간 바로 그 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해 투쟁에 몸바치고 가신 숱한 늑들을 기리면서 작은아마 정성들여 적은 이거를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무슨 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랍소프의 식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